우리 육군과 영국군으로 구성된 분대가 K200 장갑차에서 내리더니 숲에서 사주 경계를 하며 진군합니다. 한편 시가지에서는 총구에 무언가를 매달고 있는 기관총에서 불을 뿜습니다. 최근 강원도 인제 KCTC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시행된 한영연합 KCTC 훈련인 모습입니다. 육군에 따르면 이번 한영연합 KCTC 훈련엔 우리 육군 제6보병사단 6탄 독수리 여단을 주축으로 제1기갑 여단 이하 1개 기계화 보병대대, 제5군단 특공연대, 특수전사령부 장병 등 2,400여 명으로 구성된 전투단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또 작년에 소대급으로 참가했던 영국군은 스코츠 가드 연대 이하 1개 중대를 훈련에 참여하고 비밀리에 특수부대의 원조인 영국 특수부대 SAS도 참가했다는데요. 그런데 이번 훈련에 참여한 영국 SAS 대위가 한국군의 전투력에 혀를 내둘렀다고 하네요.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부대의 원조, 영국 SAS 소속 대위 칼입니다. 저희의 모든 것은 군사기밀이기에 가명을 사용하는 것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한국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KCTC와 함께하는 훈련을 위해 한국에 와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SAS는 두려움까지 정복하라는 마음가짐으로 실전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저희 특수부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어 최근 영국왕실에서 기사 칭호까지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대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비밀리에 입국해서 경합하는 일정이 잡혔는데요. 미국이나 독일 부대들과 경합을 하는 건 이해가 되었지만 우리가 한국까지 넘어가서 한국의 특수부대와 경합한다는 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특수부대의 원조인 영국 특수부대가 한국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불쾌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북한과의 전쟁도 끝내지 못하는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과 우리는 경합상대가 될 수 없다 생각했기에 우리의 전술을 알려주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대 대표로 착출되었습니다. 10시간이라는 비행을 마치고 저희는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입출국 장소에 많은 인파가 소란스럽게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체로 한국에 넘어온 여행 관광객들이었고 공공장소임에도 엄청나게 떠들어대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대기하고 있는데 입출국 대기 순서가 줄지를 않는 거예요. 관광객 중 한 명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 앞으로 일행들을 계속 새치기 시켰던 겁니다. 저희보다 앞에 있던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공항 직원에게 그 상황을 전했습니다. 저희 영국에서는 저런 사람들과 엮여봤자 좋을 게 없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공항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왔고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들에게 경호원들은 중국말을 써가면서 엄청 뭐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경호원인 어떻게 중국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다가와 이번 특수부대 비밀합동 훈련으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이 저희를 인솔하는 와중에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죠. 그는 원래 군인 출신인데 은퇴를 하고 현재 공항에서 경호 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어, 영어 모두 훌륭하게 구사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습니다. 입출국 절차를 하는데 처음 보는 시스템이 있어 신기했습니다. 아날로그 형태의 종이 여권이 아닌 QR코드로 입출국 절차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편했습니다. 저희 영국에서는 1시간 걸릴 입출국 절차가 한 10분 만에 이루어지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수화물을 받는 과정 또한 너무나 간편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다르다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되고 왜 우리 영국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지 시스템이 있으면 따라하는 게 좋을 텐데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죠. 그렇게 저희는 군 관계자의 인솔하에 군부대로 가야 했지만 공항에서 잠시 머물러 가자고 말하더군요. 저희는 당연히 공항 의자에 앉아서 대기할 줄 알았는데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정말 한국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샤워 운동까지 할 수 있는 그 광경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 다른 최신식 시설과 엄청난 인프라였습니다. 저는 특수부대 임무 특성상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기에 많은 공항을 겪어봤지만 이런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춘 공항은 정말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요금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하였죠. 군 관계자는 당연히 이 모든 것은 무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더 놀랐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해외 파견을 가도 그곳에서의 일정간에 발생하는 사생활 비용은 사비로 해야 했는데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은 관계자분이 처리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한국 방문이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사실 한국이 좋아졌다고 듣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는 휴전국가이고 예전에 정말 못 살았던 나라였기에
조금만 발전해도 호들갑 떠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공항도 후진국처럼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생각은 정말 틀렸습니다. 연신 감탄하며 눈이 휘둥그레졌거든요. 한국의 공항은 절대 휴전국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고 인테리어가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정말 선진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만에 이런 성장을 해냈다는 게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훈련 준비로 매우 피곤한 상태였었는데 한국의 배려 덕분에 3시간을 아주 편히 잘 쉴 수 있었습니다. 피로가 완전 회복되어 몸이 가뿐한 느낌이었죠. 저희는 버스에 탑승하여 강원도로 이동했습니다. 강원도에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부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특수부대의 원조 SAS에 자부심이 있는 저희들은 그 어떤 곳에 가도 기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훈련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기대가 없었죠. 그런데 도착해서 저희가 본 훈련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119평방킬로미터의 넓은 훈련장에 다양한 코스로 되어 있는 산악지형이었고 그 안에는 도하, 갱도전, 시가전 등 다양한 특수작전의 훈련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다중조합 레이저 교전 시스템 마일즈를 활용한 실전 훈련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총구와 옷에 마일즈 장비를 장착하고 공포탄을 쏘면 놀이새가 충격을 감지하고 총알 대신 레이저가 날아가 사격에 대한 정확도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마일즈 장비로 인해 실탄을 사용하지 않고도 생생한 교전 경험을 할 수 있었기에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여단급 과학화 훈련장을 보유한 국가가 전 세계에서 한국의 미국과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에 이러한 첨단 훈련장이 있다니 특수부대의 원조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를 놀라게 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문대항군 연대 또한 저희를 엄청나게 놀라게 했습니다. 전투력이 엄청나기에 일명 정갈부대로 불린다는데요. 맞습니다. 저희도 당했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적보다 강한 적, 적보다 지독한 적이라던데요. 슬로건만 들어도 평소 얼마나 실력을 갈고 닦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옛날에 한국 강원도에서 북한 무장공비가 침투했다는 사건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산이 많아서 무장공비를 쉽게 잡지 못했다고 들었었기에 무장공비 하나 못 잡는 한국군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4일의 훈련 중에 이틀 안에 다 끝내자는 우스갯소리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시작되고 모든 것은 저희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부대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의 정갈부대는 엄청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2일째 되던 날에 저희 전술기지가 습격을 받았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저를 포함하여 7명 남짓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각자 위치를 지정하여 한 번에 습격하기 마음먹었죠. 그런데 한국의 산은 왜 이렇게 험한가요? 이 험한 산을 뚫고 그들이 저희를 습격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부비트랩을 설치해서 저희가 쉽게 다가오지 못하게 했죠. 이대로는 2일 내에 끝나는 건 우리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색을 했죠. 저희는 밤에 산을 수색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밤에는 최대한 그 자리를 지키기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미군과 연합작전을 했을 때 한국군은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지 못해 밤에 열세였다는 얘기도 들었었기에 저희는 밤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밤에 특수장비를 가지고 산 곳곳을 수색하는 훈련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든요. SAS의 정보력에 왜 이런 분석이 없었을까요? 모든 것에 저희의 오만함이 있던 것이죠. 사자는 토끼를 사냥할 때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이번 훈련은 저희가 토끼였다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한국군에게 호되게 당한 저희 SAS는 훈련 4일차가 되던 날 마지막 남은 제가 항복하게 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거의 저희의 완패였죠. 제대로 마주하지도 못한 한국군 실력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훈련량이 상당하더라고요. 강원도 무장공비 사태 이후로 어떤 산이든지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훈련했고 외국의 장비를 분석해서 한국의 군사장비도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해주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의 뉴스에서는 한국의 군사장비들이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을 무시했던 저를 반성하게 되는 훈련이었습니다.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희들은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유 모를 설렘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마주하니까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것 같았죠. 한국으로 다시 훈련을 오고 싶다는 부대원들의 말도 들렸습니다. 아마 다음 한국 훈련에도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게 되었고
한국의 군사력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동맹국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인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군인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 특수부대 SAS가 한국의 군사력에 놀랐다고 하니 우리의 군사력이 세계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서 사연을 전달하는 저도 뿌듯해졌습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서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